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이대 청문회에 조이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전원이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라 출석 곤란하다는 입장이군요. 그런데 재판이 아니라 선거 개입이자 정치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 주권을 훼손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적어도 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재판하는 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면 국민이 개혁할 것입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 청문회 출석에 불응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이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에 의해 국회의원들을 재판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반이다. 자, 가만히 있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니지요? 조이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겁니다.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러니 조이대의 국회 불출석은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다 이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윤석열에 대한 비밀 재판까지 운운하는 쥐기현이 있습니다. 쥐기현 재판을 방청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쥐기현 재판장 내란을 빈대에 비유, 빈대 잡으려 초과상관 태울 수 없다며 군사 기밀을 이유로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시사. 자, 그런데 이런 쥐기현 재판부를 한방에 끝장낼 김영민 의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이대 청문회가 열린 법사위에서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 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수계가 맛집을 탐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지금 조희대 사법부, 지기현 재판부의 본질인 것인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코미디이자 비극인 것입니까? 앞으로 3주면 조희대와 사법내란 일당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단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던제는 사법개혁의 점화대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에 조희대 특검과 사법개혁의 진격을 응원합니다. 중앙선대위에서 박찬대 원대와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혹시 대선 기간 동안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존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기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이 소문의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법사상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도 못 보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재판부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구속 취소 이후에 그 구속을 다시 취소할 만한 사유가 지금 발생했어요. 왜냐?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다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만 가지고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은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하고 검찰은 구속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 보십시오.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그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개 재판의 예외인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공개 재판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국민은 지금 그게 그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이렇게 이끈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건 내란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공개로 재판을 하면서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재판 공개의 예외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쭉 보고 그 재판 진행 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공판기일을 정해놨어요. 이게 재판을 그러면 언제까지 끌겠다는 겁니까? 이게 풀어주고 뭐 서서히 뭐 합니까? 양쪽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법조 선배로서 그 재판부에 대해서 몇 말씀 충고합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주로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거예요.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신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체 틀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작은 틀에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또 박수치는 한쪽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판기 빨리 진행하십시오. 왜 12월까지 잡습니까? 내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법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다 저보다도 더 능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부여된 큰 틀에서 헌법에 대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 평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숙고하시기를 충고를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란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내란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도 않고 그리고 바로 그 내란 우두머리 저는 이 타이타닉 선장입니다. 이 선장과 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포를 이끌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법조 판단을 떠나가지고 국민 상식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 사이에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이 법조인으로서 이런 뭐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달라. 부탁하고 충고하고 경고도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